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선 수혜주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관련주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선 수혜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치열했던 이제 선거가 어제부로 막을 내렸는데요. 시장은 이제 벌써 대선 결과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혜주라든지 피해주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제 코스피가 장중에 200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이제 2000선을 하회한 상태로 마감했고요. 오늘 장중에 2004포인트 선을 돌파했다가 지금 1991포인트 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일부 대선 수혜주라고 일컬어진 종목들을 상한가로 어제 마감하기도 했고, 반대로 대선 피해주라고 일컬어진 종목들은 하한가 내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대선과 관련된 호재나 악재는 단기적인 영향일 뿐, 결국에는 종목이나 업종 전반에 걸친 실적이나 업황, 또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현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지난 17대 대선과 관련해서 4대강 정책이라는 거로 해서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이한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단기 급등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가담한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곤 했습니다. 이렇든지 개별 종목이나 업종에 관한 이슈에 집착하기보다는 역대 선거 이후 2년간은 증시가 화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지난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고지어 터진 서브프라임 위기로 이제 글로벌 급락세를 보였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임기 초반, 취임 후 1년 차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88년 노태우 대통령 때 약 73%, 93년 김영삼 대통령 때도 28%,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50%,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도 29% 각각 올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 취임 첫 해 마이너스 40%를 포함하더라도 연평균 약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임기 초반이 되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설비 투자 관련주라든지 건설, 내수라든지 금융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사실 당선을 위해서 최근에도 그랬지만 선거 막판 이제 엄청난 공약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시중에 이제 그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상승장이 펼쳐지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공약을 다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약집으로 수혜주나 피해주를 구분짓고 추정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실제로는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새 정권이 이제 가동되는 내년 2월 말 정도가 돼야 현실과 타협한 수정,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개별적인 내용으로 종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별한 정책 이슈보다는 정권 초기에는 공통적으로 건설이나 금융주에 관심이 좀 몰렸던 경우를 비춰봤을 때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 관련된 수혜주들 단기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서 다만 장기적인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2000선의 안착 시도입니다. 지난주인가요? 2000선을 찍고 이제는 2000선 부근에서 1990선에서 계속해서 좀 약간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0선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착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예. 거듭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미국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는 정치인들의 대의명분 쌓기용 줄다리기일 뿐이고,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설사 재정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된다고 해도 매수 기회로 삼는다는 좋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유럽 위기에 관련된 이슈 역시 스탠다드 푸어스사로부터 이제 18일 날 그리스 신용등급이 선택적 딜포스트 상태에서 B- 상태로 6단계나 급상승한 것에서 보시다시피 이제는 좀 걱정할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2000선 안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000선을 이제 넘었다가 지금 1992포인트 선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이 빠질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외국인이죠. 그렇죠. 연간 기준으로 이제 17조 이상 매수한 외국인인데요. 지난 한 달간만 해도 3조 4천억 원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이저 입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폭발과 더불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의 큰 흐름을 따져본다면 주식이 가장 유명한 투자 대상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국내 증시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좀 넘어섰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제로 회복 중인 중국 경제에 대한 그 좋은 지표들, 또 어제 발표된 미국 그 11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시장도 주택 시장의 급격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증시 주변 상황하에서 외국인은 열심히 주식을 매집하고 있고요. 발생하지도 않은 걱정거리나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통해서 겁을 먹은 국내 투자자만 주식을 계속 팔고 있으니까 증시 상승의 과실은 결국에는 외국인만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그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개그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종합주가지수 2천 가면 뭐 하겠노? 외국인만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예. 이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조적인 기사를 봤는데요. 종합주가수 2천을 돌파한 12월 이후 개인들의 순매수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해야 이게 발생하는 코덱스, 인버스 ETF라는 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게 발생하는 코덱스 200 ETF를 순매수 1, 2, 3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외국인만 기분 좋게 이제 소고기 사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장세가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적어도 올 연말 정도까지는 철저하게 대형주나 특히나 그 낙폭이 컸던 그 대형주 중에서 중국 모멘텀과 대선 이후 그 경기 회복 정책에 초점을 맞춘 종목이 유망해 보입니다. 지난달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GS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건설업종을 비롯해서 LG화학이나 호남석유, 효성과 같은 화학업종, 또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업종,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과 같은 조선업종, 해운업종,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이나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업종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부 장중 눌림목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눌림목이 발생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투신권 매도세를 원망하신 투자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투신권도 왜 이렇게 많이 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투신권 매도세는 아시다시피 개인 펀드 환매의 다른 이름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2000선 언저리가 좀 부담이 돼서 펀드 환매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다고 하신다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현재 코스피 지수가 1650선대라는 계산을 보시면서 지금 시점이 펀드를 환매해야 될 시점인가 아니면 오히려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될 시점인가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자면 시장을 아주 긍정적이게 보시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잘 살펴보자라는 요지로 우리가 또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 수급 코너를 통해서도 외국인과 연기금이 관심을 갖는 종목에 주목을 하자라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더욱더 자세하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